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백만 원을 지불하고도 카오디오 튜닝이 잘못되어 순정보다 못한 소리가 들렸던 차량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차량은 BMW X5 하만 카돈 옵션인데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업체에서 권하는 대로 작업하기보다는 차주분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튜닝 방법을 아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입고 상태에 녹음된 영상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차량은 과일 트럭에서 들리는 메가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깨끗하게 들리는 메가폰 소리였죠. 메가폰 소리는 저음과 고음이 없고 중음과 중고역대만 크게 들려 목소리만 크게 들리게 하는 스피커입니다. 메가폰 스피커는 깡통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압박감이 느껴져 소리가 딱딱하고 거칠게 들립니다. 입고되자마자 들었을 때 소리가 고급진 메가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순정보다 출력이 더 낮아졌고 BMW X5 순정 하만 카돈은 운전석 A필러 하단에 희미하지만 음상이 있고 로직 7을 켜면 A필러 중앙쯤으로 음상이 이동했는데 이 차량에서는 음상이란 건 없고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확실한 건 순정 하만 카돈보다 훨씬 더 못한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너무 황당하게 들려 RTA상으로는 어떻게 보이는지 측정해 봤는데 청감상 들렸던 부분이 그대로 보이고 있죠. 크게 보면 중역대와 중고역대가 너무 크고 저음과 고음이 낮습니다. 메가폰 스피커 특성과 비슷하죠. 80Hz 이하의 저음은 기준선 대비 15dB는 되어야 하는데 대략 7dB 정도로 너무 낮고, 타격감 있는 소리가 들리는 150Hz의 저음은 기준선보다도 낮습니다. 4kHz에서 15kHz의 고음도 낮은데 밝고 경쾌하며 약동감이 넘치는 하이엔드 소리를 들으려면 이 대역이 기준선만큼은 높아야 합니다. 반면 중역대는 기준선에 비해 10dB 이상이 크고 중고역대도 6dB 이상 큽니다. 이렇게 되면 보컬 소리가 너무 커지고 압박감이 커지며 깡통을 두드리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수백만 원을 들이고도 왜 순정 하만 카돈보다 못한 소리가 들리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면, 대시보드 위에는 소닉 디자인 최상급 골드 모델인 N52GA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신품 가격만 90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입니다. N52GA는 400Hz 중역대부터 20kHz 고음까지 재생 가능한 와이드레인지 트위터입니다. 대시보드 양 끝단에 와이드레인지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순정 트위터에서는 소리가 재생되면 안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트위터가 교체되어 고음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설치된 제품은 파스 P202S인데 900만원이 넘는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를 장착하고도 추가로 트위터를 설치한 게 이해가 되지 않죠. 차주분께서는 업체에서 초고역대 재생을 위해 추가로 트위터를 설치했다고 하셨습니다. 소닉 디자인 N52GA는 20kHz까지 재생이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급 모델로 추가로 트위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차처럼 와이드레인지 트위터에서도 고음이 재생되고 1인치 트위터에서도 고음이 재생되면 중첩되는 주파수에서 위상 간섭이 발생하게 됩니다. 트위터가 두 개나 설치되어 있음에도 4kHz에서 12kHz 고음이 이렇게 낮은 건 이 구간에서 위상 간섭이 생겨 고음이 사라져버린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교체한 파스 트위터가 소닉 디자인 N52GA에서 재생하는 고음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도 꼭 1인치 트위터에서 재생되는 고음을 듣겠다면 재생 주파수가 간섭되지 않도록 와이드레인지 트위터에서 재생되는 주파수를 로우 패스로 커팅해줘야 합니다. 도어에 설치한 미드레인지도 문제가 있는데 설치한 스피커는 파스 P88EP 미드레인지입니다. 파스 P88EP 미드레인지는 FS 값이 높아 저음 재생이 약하기 때문에 3웨이 스피커 구성이나 센터 스피커 용도로는 적절하지만 BMW용 미드레인지로는 사용하기 힘든 스피커입니다. 파스 88EP 미드레인지가 BMW 차량에서 재생해야 하는 주파수를 알아보려면 X5 하만 카돈에서 출력되는 특성을 알아야 하는데, 서브우퍼는 150Hz 로우 패스,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는 150Hz 하이 패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8EP 미드레인지는 150에서 200Hz의 중저음 재생이 약한 스피커로 이곳이 150Hz 저음이 약한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150Hz 저음이 약하면 드럼의 펀치력이 약하게 되죠. 대시보드 양쪽에 와이드레인지 트위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센터 스피커까지 파스 88EP로 교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를 장착하면 센터 스피커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센터 스피커와 와이드레인지 트위터의 재생 주파수가 겹치기 때문에 위상 간섭으로 인해 소리가 이상해집니다. 트렁크에는 무스웨이 D8 8000월 DSP 앰프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잭바이 잭으로 되어 있죠. 잭바이 잭은 작업은 매우 간단하지만 풀 멀티 구성이 안되기 때문에
DSP 앰프의 성능을 100% 사용할 수가 없고 각 스피커의 위상을 조정할 수 없어 또렷한 음성이나 공간감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입고된 차량의 시스템 구성을 정리해보면 프론트 측에는 무려 10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고 무스웨이 D8 8000월 DSP 앰프가 잭 바이 잭 싱글 와이어링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와이드레인지 트위터와 센터 스피커 간의 위상 간섭이 생기고 와이드레인지 트위터와 1인치 트위터, 도어에 있는 미드레인지와도 위상 간섭이 생기게 됩니다. 즉, 스피커는 많이 장착했지만 소리가 점점 이상해지게 되는 것이죠. 위상 간섭이 생기면 특정 대역의 소리가 사라져버리게 되거나 특정 대역의 소리가 커져버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차량에서는 고음 부분은 사라져버렸고 중역대와 중고역대는 커져버린 것이죠. 때문에 가까이 있는 스피커는 풀 멀티 배선 작업으로 주파수를 커팅해 주어 재생 주파수가 겹치게 해서는 안됩니다. 900만원이 넘는 소닉 디자인 N52GA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를 구동하는데 무스웨이 D8 DSP 앰프를 사용한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소닉 디자인 N52GA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를 구동하려면 최소 헬릭스 DSP 앰프는 장착해야 하며 저역 재생이 약한 파스 미드레인지 대신 포칼 유토피아 3.5WM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포칼 유토피아 3.5WM은 3.5인치 미드레인지임에도 저음 재생이 좋은데 주파수 응답 곡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fs 값이 105Hz로 3.5인치 미드레인지 치고는 낮은 값을 가지고 있으며 고차 필터 사용 시 90Hz 하이패스가 가능하여 BMW X5 하만 카돈에서 재생해야 하는 150Hz 주파수를 재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차량의 개선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센터 스피커와 1인치 트위터를 제거하고 풀 멀티 배선 작업을 통해 각 스피커에서 재생하는 주파수를 겹치지 않게 하고 청취석을 기준으로 모든 스피커의 위상을 조정하여 또렷한 음성과 넓은 공간감을 만들어줄 겁니다. 기존 10개 스피커에서 6개 스피커로 줄이면서 8채널인 헬릭스 V8 DSP 앰프로 6개 채널은 풀 멀티로 프론트 스피커를 구동하고 나머지 2채널은 순정 리어 스피커를 구동할 겁니다. 먼저 기존 파스 88EP 미드레인지 대신 포칼 유토피아 3.5WM으로 교체한 후 파스 1인치 트위터는 제거를 하고 센터 스피커까지 제거해줍니다. 잭바이 쪽으로 되어 있던 무스웨이 D8 DSP 앰프는 탈거한 후에 풀 멀티 배선을 통해 헬릭스 V8 DSP 앰프는 트렁크에 설치했습니다. DSP 앰프는 설치만 한다고 해서 소리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며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순정 앰프에서 출력되는 하이레벨 신호를 입력받아 DSP 앰프를 세팅하는 경우에 순정 앰프에서 어떤 출력 특성으로 출력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서브우퍼는 150Hz 로우패스,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는 150Hz 하이패스가 되어 있는데 미드레인지의 출력 특성을 보면 200Hz와 400Hz 주파수가 높게 이퀄라이징이 되어 있고 몇몇 구간은 낮게 되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 입고 상태와는 달리 장착된 스피커의 스펙에 맞게 커팅 주파수를 결정하여 재생 주파수가 겹치지 않도록 하고 한 개의 채널이 한 개의 스피커만 구동하도록 풀 멀티 배선 작업을 했기 때문에 모든 스피커의 소리 크기가 동일해지도록 조정해줍니다. 개인 조정이 완료된 후 RTA를 보면 처음 입고 상태와는 달리 600Hz 근방의 중역대와 중고역대가 더 이상 크지 않고 고음도 낮진 않지만 중저역대가 너무 크게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는 순정 오디오 출력 특성 때문으로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을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크거나 낮은 주파수를 확인해서 헬릭스 DSP 앰프에서 제공하는 인풋 얼라이먼트를 통해 순정 오디오에서 출력되는 특성을 플랫하게 만들어줍니다. 인풋 얼라이먼트 후 RTA를 보면 중저역은 더 이상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곳에 딥들이 보입니다. 저역대의 딥은 서브우퍼와 미드레인지의 위상이 맞지 않은 것이고 중역대의 딥과 피크는 양쪽 미드레인지의 위상이 맞지 않은 것이며 중고역대의 딥은 양쪽 와이드레인지 트위터의 위상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DSP 앰프가 해야 할 핵심 기능으로 가장 먼저 타임 얼라이먼트를 통해 거리가 다른 스피커의 소리가 청취석을 기준으로 동시에 도달하도록 정렬을 해줍니다. 헬릭스 V8에서 제공하는 ATM 기능으로 도어 안쪽에 있는 스피커라도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데 ATM 기능을 활용한 타임값 조정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저역대의 깊은 딥은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양쪽 서브우퍼의 위상이 맞아 저음이 커졌고 중역대의 딥과 피크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결이 되었습니다. 중고역대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죠. 하지만 1.5kHz 근방에 더 큰 딥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해결이 안 된 주파수나 새로 발생한 딥은 개별 스피커의 위상 조정과 올 패스 EQ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상 조정이 완료된 후 RTA를 보면 대부분의 피크와 딥이 해결되어
기준선에 점점 모여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팅의 마지막은 이퀄라이징으로 너무 높거나 낮은 주파수를 확인하여 파라메트릭 모드로 조정해주면 세팅은 마무리됩니다. 그럼 처음 입고 상태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처음 입고 상태에서는 80Hz 이하의 저음이 너무 낮고 타격감이 있는 150Hz의 저음이 낮으며 밝고 경쾌하게 들리는 4kHz에서 12kHz 고음이 낮은 반면 중역대와 중고역대가 너무 커서 딱딱하고 거친 메가폰 같이 들렸던 이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소리가 이렇게 말이죠. 가장 먼저 출력이 10dB나 커졌습니다. 처음 입고 상태는 순정 하만 카돈보다 소리가 작았지만 튜닝 후 같은 볼륨에서 청감상 2배 정도 크게 들리게 되었으며 100Hz 이하의 저음이 입고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힘이 넘치고 풍부하게 바뀌었고 타격감 있는 소리가 들리는 100에서 150Hz의 저음이 개선되어 박력이 넘치는 소리로 바뀌었으며 너무 커서 문제였던 중역대는 타 대역의 주파수가 높아짐으로써 플랫하게 바뀌어 시끄럽지 않게 되었고 중고역대 또한 플랫해져 압박감이 있지 않고 차분하고 얌전한 소리로 바뀌었고 4kHz 이상의 고음이 개선되어 밝고 경쾌하며 약동감이 넘치는 밝은 색조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개선 전후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같은 소리 크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즉 처음 입고 상태의 소리는 볼륨을 80% 이상 올렸을 때 소리이고 개선된 소리는 볼륨을 중간 정도 했을 때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고 상태의 소리는 보컬만 큰 메가폰 소리였다가 개선된 소리는 차분하고 얌전해지며 밝은 색조의 하이파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어폰으로 청취해야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입고 상태와 비교할 수 없이 개선된 또 하나는 음상입니다. 입고 상태는 음상이 없이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들렸지만 풀 멀티 배선과 위상 조정으로 눈앞 한시 방향의 음상을 만들어서 보컬의 재생 위치와 악기들의 재생 위치가 달라 넓은 공간감과 눈앞에 가수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을 통해 좋은 스피커를 많이 장착한다고 해서 소리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튜닝이 완료된 다른 음악을 들어보실 수 있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